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장마감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8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 제가 조금 건강상에 약간의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이게 저도 사실 마감 방송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좀 하루 마감을 안 한 듯한 그런 부족한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그런 느낌 이런 게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천천히 한번 좀 체크 드리고요. 오늘은 좀 직접적으로 최근에 제가 조금 직접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뭔가 딱 이제 찝어가지고, 왜냐면 지금은 가는 장이기 때문에 가는 장 속에서 이제 뭐랄까 이리저리 두루뭉실하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이제 메이저가 매집하는 확실한 이제 5종목 한번 체크해드리고, 메이저 큰 손이 선호하는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유형인지 그 조건들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관련 기업들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의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마감 간략하게 할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뭐 양식 모두 이제 보합 정도라 가지고 변동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 쪽에 외국인이 5천억 이상 순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선택 잘못하면 그냥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든 종목이 상승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신용융자잔고는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개인은 소외됐다, 개인이 파는 종목은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미국장도 뭐 무난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니케이 증시 플러스권 0.6%, 대만도 0.4% 상승했고요. 상해랑 홍콩은 약간 빠졌지만 큰 변동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보면요, 오늘 코스피 뭐 상승 추세 이어가는 5일선, 20일선 뭐 깨지 않으면 일단 단기적 추세도 이제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지금 장기평선을 등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를 완연하게 상승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의 이제 비중이 매우 높다 보니 2차전지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이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 헬스케어 업종은 오늘도 플러스 흐름을 내면서 시장 대비 강한 기조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은 오늘 1.6% 빠졌기 때문에 시장보다 훨씬 더 약한 흐름 기조였고, 반도체도 시장보다는 약했어요. 0.6% 빠졌고, 제약업종 지수는 시장만큼 정도? 자동차 업종도 약보합. 게임 업종 최근에 좋죠. 오늘도 0.4% 업종 지수가 상승했고, 게임 업종은 지금 바닥 탈출의 흐름이 좀 역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 네이버 카카오 쪽이 여기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돌아섰어요. 보시면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네이버 카카오 관심을 가지신 분들, 여기서 여기 저점을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리꽂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는지인데, 지지를 받으면 이게 그 저점을 지지받는 흐름이라든지 저점을 높인 패턴이 반복이 되면 이는 이제 추세 전환이 가까워진 어떤 그런 패턴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최근 며칠간의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을 한번 볼게요. 카카오 한번 보죠. 카카오 보니까 조금 돌아서는 흐름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좀 펀더멘털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돌아서는 흐름은 아니고, 네이버는 지금 보니까 여기 저점을 깨버렸어요. 붕괴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점을 다지거나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질비하게 있는데,
굳이 요거를 어디서 저점일지 모르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겠지라는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매수하는 거는 대중 투자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스마트 투자자잖아요. 예, 여러분은 스마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범주의 투자를 그런 범주의 이제 대중 투자자하고는 또 이제 격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부분은요, 이전 저점을 깨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호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볼 때 굳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뭐 장기 평선 위에 있는 뭐 셀트론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서진 시스템 같이 실적 우상향의 기조와 큰 손들의 매집이 즐비한 이런 쪽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뭐 유한양행 이렇게 우상향 기조 신고가 내는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네이버 이제 저점 아닙니까? 라고 하면 더 이상 빠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그건 대중투자들이 이제 시각으로 보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스마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인공이자 빛나는 종목들을 거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유한양행은 이제 오늘도 리포트 체크해드리겠지만 이때 임상 발표하고 온갖 뭐 안 좋은 소리가 난무했는데요. 지금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이때랑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종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참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무가 저 자리에 그대로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 있듯이 오늘 가도 내일 모레 가도 그 자리에 있잖아요. 유한양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단단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나무 그 자체, 그 본질, 그 기업의 향후의 미래가치, 수익가치, 그쵸?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저 나무는 야 1년 뒤에 썩을 거야, 저 나무는 병충해 비바람에 쓰러질 거야,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시골 저 구석에 가서 혼자 하고 있는가? 월가의 그 최첨단의 정보와 막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 해가지고 뭐 컴퓨터도 더 빠른 거, 그렇죠? 회선 더 빠른 지역에 설치하고. 근데 워렌 버핏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바라보는 본질에 입각한 사람과 이거를 막 수급적으로만 막 시세적으로만 분석하고 단기적으로 막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과 공매도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것과 누가 결국은 승자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오늘은 샀고 내일은 팔았고 공매도가 붙었고 공매도가 청산됐고, 이게 이 종목을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 시각일까요? 아니면 이 기업이 진펜틀의 어떤 향후의 어떤 미래 가능성,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체, 서정지 회장님, 서진석 대표이사님 비롯한 그 인적 자본, 인적 자원의 그 DNA, 셀트론한 DNA를 분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더 투자에 유리한 어떤 입장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은 분명 스마트한 투자자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매우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 오늘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 있었나를 볼 때 삼성생명, 삼성화재, 금융주, 밸류업 관련된,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요건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요것과 함께 이제 오늘 서진 시스템 관련한 어떤 리포트도 이제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컸었던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서진 시스템의 ESS 대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어요. 하지만
시세는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보시면 오늘 4%로 상승했다가 8%까지 상승했다가 보합으로 마감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이 시세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보시면 개인이 샀고 기타 법인이 팔았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예, 과연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오늘 팔아 제꼈던 수급이 오른 걸까요? 개인이 오른 걸까요? 이렇게 기타 법인과 외국인의 44만 주, 기타 법인의 84만 주는 막 이걸 84만 명의 주주, 예를 들면 한 명당 뭐 10주씩에서 8만 명의 주주가 막 팔았다. 이걸까요? 손에 꼽을 정도의 소수의 어떤 집단이 팔은 걸까요? 근데 이렇게 큰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타 법인이 팔았는데 시세가 보합이네요. 이 정도 물량이라면 하락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 매수한 주체 개인은 일반 우리가 대중투자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큰손의 투자자일까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질에 입각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판단과 뚝심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메이저가 선호하는 주식의 유형, 주식의 조건, 과연 어떤 부분일까요? 메이저 큰손이 좋아하는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먼저 서진 시스템의 리포트 보기 전에 체크해드리면 메이저 큰손이 좋아하는 유형,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실적의 가시성, 실적이 내년에 이 정도 될 거고 내후년에 이 정도 될 거고 하는 부분에 확률적 승률, 1000억 매출 예상되는데 뭐 거의 1000억 내외 정도의 매출은 나올 확률이 95%다. 뭐 이런, 뭐 그것도 이제 주관적인 거겠지만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 그건 판단력의 문제겠죠. 그 사람의 판단력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달성이 가능한 근거가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리즈너블해. 이런 것들. 오늘 이제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서진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거예요. 제목이 본질을 알면 마음이 편하다. 1분기부터 나타난 실적 성장 올해 지속될 것이다. 올해 이제 ESS 쪽에서만 1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ESS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ESS 업체 중 점유율 상위 업체 대부분이 이 서진 시스템과 함께 양산을 진행 중이거나 양산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국내 2차전지 셀 업체들도 북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중대형 ESS 개발 양산을 준비를 함께하는 중이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이미 1분기 실적부터 나타났다. 2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매출액 1조 원 달성은 더불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 시스템이 이제 인적 분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 기업의 시가총액이 ESS 사업만으로 우리가 뭐 이해 가능한 수준인데 이게 제대로 평가를 좀 못 받는 것 같다. 다른 사업부로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장비,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 이제 뭐 통신 장비 뭐 이런 쪽하고 같이 이제 사업부문을 갖고 있다 보니까 ESS라는 이 고성장하는 영역만의 평가를 못 받는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좀 추진했던 거죠. 본질을 알면 마음 편하다. 서진 시스템은 과거는 통신 장비, 현재는 ESS 등
특정 산업에 편중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사가 보유한 경쟁력은 절대 특정 산업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다. 통신 장비를 만들던 기업이 ESS를 생산하고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로봇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가격, 품질 등을 아우르는 제품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경쟁력은 탈세계화 추세 속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제정세 흐름과 더불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결국엔 다시 말하면 기업의 실적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방 산업이 얼마든지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기업이 생산하는 이 ESS라는 게 지금 이제 모든 에너지원이 이제 전기와 일렉트리화 되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뭐 로봇,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탈세계화 속에서 뭐 친환경, 탈러시아 에너지 유럽 이런 쪽 해서 뭐 사실 ESS 이제 친환경으로 많이 높이잖아요. 원전도 있지만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높이잖아요. 그거 같이 ESG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주가 단기 조정 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이유도 기업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가 매우 강조드렸죠. 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제 채널의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기업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스마트 머니십니다. 목표 주가 41,000원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타겟 퍼는요, 국내 전기 장비 업종 평균 퍼 24배를 50%나 할인한 수준으로도 이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서진 시스템의 지금 매출액에 대한 어떤 전망은 올해 1조 3천억인데요. 작년 7천억 대비해서 26년도 3년 뒤의 매출은 4배 정도, 4배 가까이 되는 수준, 이익단으로도 거의 한 7배. 그래서 퍼밸류션도 26년 6.3배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업사이드에 대한 포텐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저는 결론을 짓고, 지난 2차전지 나눔인사이트에서 진행했던 2차전지 그 주주 스터디 모임에서 제가 매우 ESS 산업과 그 탑픽 종목을 서진 시스템으로 꼽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럽 참여자들의 나눔인사이트 사이트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네이버와 구글에서 나눔인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눔인사이트를 네이버 창 켜가지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위에 뜨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2차전지 업종의 주주 스터디 모임이 여기 딱 있죠? 여기 마우스 클릭을 딱 하시면 지난 6월 27일 날 전기차 K배터리 슈퍼주주 2차전지 장기 투자로 슈퍼주주 되는 날까지 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이 업종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께는 제가 또 자료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날입니다. 27일이었죠? 6월 27일 날이니까 6월 27일에 주가 레벨에서도 요 날이었죠. 요거 계속 보다가 조정받는 거 보고 제가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팬딩에서는 이제 조금 더 앞서서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 ESS, 저런 서진 시스템, 또 우상향 추세의 업종,
예, 우상향 추세 이제 그 ESS 산업에 대한 부분 지금 2차전지 업종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요게 이제 양극재라든지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의 ESS랑은 완전 다르죠.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맞아떨어진 업종, 예, 전기차, 2차전지, ESS, 글로벌 성장, 고성장 업종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업종? 반도체, 헬스케어, 전기차, 2차전지, 또 방산,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아시죠? 예, 이런 업종의 세부 섹터로는 미용, 의료기기, 예, 지금 메이저 컨설팅이 선호하는 쪽입니다. 또 바이오 쪽에서는 플랫폼 신약 제형,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우리가 알테오진이라든지 또 최근에 펩트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이 되겠죠. 또 이제 전력 배전 ESS, 또 현대차 그룹,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HBM, 또 AI 요쪽이 이제 메이저 큰손이 좋아하는 유형이고, 이쪽에서 이제 정별 우상향의 기조와 특히나 이제 가장 주도주 그룹은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그룹이죠.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적인 어떤 포지션들을 갖춰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종목 꼽아드리면요,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리포팅인데요, 목표 주가를 조금 상향시켰네요. 107,000원, 11만원도 아니고 107,000원인데요 일단 팬덤의 가능성 해서 일단은 뭐 요 기업에 대한 가치는 결국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대한 추정이 되겠죠. 어쨌든 국내 최초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높은 항암 신약의 FDA 허가가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8월 20일이죠? 네, 20일보다는 빠르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알레르기 신약 또 중간 데이터가 3분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FDA 승인을 받으면 뭐 차익 매물도 좀 나오겠지만 일단은 뭐 그때 보면서 또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한화학 이제 생산하는 자회사죠. 100%. 이 회사가 이제 레이저 티닙을 전담해서 얀센에 이제 물량들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HIV 요 에이즈 치료제에 관련해서 길리에드의 벤더로 또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반타밥 SC 제형 요것도 내년 상반기 허가가 지금 예상된다는 것도 모멘텀이 이번에 FDA 승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면 전략에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우상향 기조 이 신고가 흐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셀트론입니다. 셀트론이 최근에 좀 제가 언급이 적었죠. 네. 뭐 우호적인 시간 계속 갖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 위로 올려 세웠어요. 5% 상승 뒤로 우상향을 내고 있잖아요. 네. 양음. 네. 결국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다? 매집 구간이죠. 네. 매집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찬히 싸게 살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B금융투자 쪽에서 셀트론 관련된 리포트 하반기 진펜트라 랠리만큼 주가도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가 뭐 그대로 이제 뭐 밸류업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일 거고요. 2분기 실적 요건 뭐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하진 않다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진펜트라의 매출 수준, 진펜트라가 매출 올라갈 때 램시마 이제 IV도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 그래서 하반기 바이오 쪽에 탑픽으로 제시한다. 목표 주가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일단 상반기 부진한 실적은 뭐 전망했던 것들이고, 하반기부터는 합병에 대한 시너지와 진펜트라의 모멘텀들이 주가에 반영될 시기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퍼밸류션이 좀 높긴 하지만
이익단으로 이제 부정적이었으니까. 내년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퍼밸류에이션 30배, 내후년 20배대로 떨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은 지금이 싸게 살 마지막 탑승할 수 있는 열차다. 예, 이건 뭐 너무나 명확하고요.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가격권이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오늘 좀 의미 있는 시세를 내준 종목이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경영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상속세 내는 거 이런 것들. 어쨌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또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올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에서 가장 그 탑이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 내지는 이런 시끄러운 것들만 어느 정도 좀 내려앉으면 결국 이제 다시 상승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이슈는요, 오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종식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이 합쳐야죠. 이거 뭐 서로 이제 뭐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아무것도 좋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주요 주주잖아요. 우호적인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화 회장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되고 이제 결속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았다. 지분 매각, 뭐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 경계, 그리고 해외 매각 뜻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 평선 돌파를 했다는 거는 매우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의 어떤 모멘텀을 잘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전망할 수 있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주가부터 먼저 볼까요? LG 이노텍. LG 이노텍의 주가가 정말 좋지 않았죠. 2년 동안 계속 내려가는 추이에서 여기부터 이제 추세 전환되는 흐름을 내줬고, 애플이 살아나면 이제 LG 이노텍이 같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장이나 이제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이제 이 LG 이노텍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애플의 뭐 영향권 하에서 실적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 애플의 신작 AI 아이폰이 아마도 기대치를 계속 높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당한 어떤 기대감들, AI 아이폰 출시가 되고요, 교체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내년 영업이익을 높이는 상향 수정을 했다. 이 기업은 또 이제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상당한 또 호조를 띄고 있고, 실적 모멘텀 또 저평가의 매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폰 교체 수요는 뭐 내년 아이폰 17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아이폰 교체 수요의 빅사이클 진입이 기대가 된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은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을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현재 퍼밸류에이션 7.7배로 10년간의 역사적 하단 수준이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과 저평가 매력을 동시에 겸비한 업체로 평가된다. 그래서 LG 이노텍도 하반기 우리가 주목할 기업이다. 큰손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5종목이죠. 네. 유한양행, 서진시스템,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그리고 LG 이노텍. 뭐 이게 제가 이제 커버드리는 가장 최선호 종목, 모두가 최선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메이저가 선호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기업들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이저 큰손이 좋아하는 유형, 첫 번째, 실적의 가시성이 높은 종목. 두 번째, 우상향 추세의 업종. 세 번째, 글로벌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는 종목. 네 번째, 이범주에 있는 것들, 반도체, 헬스케어, 전기차, 2차전지, 방산. 그리고 세부 섹터로는 미용, 의료기기, 플랫폼, 신약, 제형, 전력배전, ESS, 현대차그룹, HBM, AI. 뭐 이런 방향성이다. HBM은 제가 이제 최근에는 좀 보수적으로 좀 의견을 드렸죠. AI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의견들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실전적으로 바로 집행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된다 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뭐 수급은요, 오늘 넷마블이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건 뭐 블록들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수급이라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나타났고, 현대로템이 1000억, 삼성전자 우선주가 1000억, 네이버가 900억, LG노텍 300억대, 알테오젠이 270억, HD 현대일렉트릭,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덕전자 230억, 오늘 11% 급등, LS일렉트릭도 5%대 상승, 이제 조선주, 또 한미약품도 들어갔죠. 그것을 보면 알테오젠, 또 펩트론도 최근에 엄청난 강세 흐름을 내어주고 있고, 최근에 데브시스터제, 이건 좀 지지부진하네요. SPG가 오늘 10% 상승했는데요. SPG를 제가 체크해드려야겠구나. SPG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거의 확률 90%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와졌고요. 핵심적인 명분으로 올랐기 때문에 바닥 확률이 90% 이상이죠.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공동 연구 개발 끝에 성공해서 공급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거 엄청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력은 즉 삼성하고 협력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메인이고, 이런 부분에서 SPG 이제 저가 매수는 이제 기회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 분위기 뭐 종목별로 이렇게 좀 흘러갔고, 메이저 선호하는 매집하는 확실한 종목들로 지금은 집행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노미 사이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투자 프리즘 부분에 들어가시면 오늘의 바이오, 그리고 산업 리포트 요약과 또 기업 리포트, 이런 요약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보시면, 기업 리포트 요약 보시면 오늘 오전에 나온 리포트, 기업 리포트 싹 다 이렇게 요약된 자료거든요. 요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눔 인사이트 이제 가입만 하시면 되고요. 무료로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 나온 기업 리포트, 또 산업 리포트 요약 자료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상 이렇게 요약된 자료라도 보시고, 여기서 이거 깊이 봐야겠는데 하면 깊이 있는 자료 증권사 사이트 들어가면 또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자료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들은 제가 또 뽑아서 또 영상으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눔 인사이트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행 성장하는 그런 지적인 투자들의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여러분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가입하셔서 가치를 찾고 학습하는 주주 스터디 모임을 많이 늘려나갈 건데요. 일단은 셀트론과 2차전지, 이제 뭐 바이오 신약 쪽으로도 아마 늘려나갈 예정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참여해서 동행성장 해나가시죠. 네, 하여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